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재밌게 놀다 가라. 난 입맛이 없어. 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님,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별일 없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네 아빠가 내 남편이 엄마, 무슨 일인데? 아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돌아가셨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갔어?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 우리 같이 일정을 짜보자. 명절 전에 미리 친정에 가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내가 시댁에 가서 상황을 설명드릴게. 당신은 편하게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뭐? 명절인데 시댁에 먼저 안 오고 왜 친정을 먼저 간다는 거야?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위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셨죠. 어릴 적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우리 데이트 좀 하게 친구들이랑 놀다 와. 라며 저에게 용돈을 주시곤 했어요. 그만큼 두 분의 사이가 좋으셨죠. 집 안 곳곳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거실 벽면에 걸린 사진들은 대부분 두 분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리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의 트레이드마크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고, 언젠가 나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저 역시 그런 사랑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따뜻하고 자상하며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죠. 처음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고는 그래. 재밌게 놀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느꼈던 당혹감과 서러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식구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저에게만 유독 차갑고 무뚝뚝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쓰리고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마다 고민했죠. 한 번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시어머니께 대접했는데 맛도 보지 않으시고 난 입맛이 없어. 라고 하시며 밥상을 물리셨어요. 그때의 서운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던 그날,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어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이불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시댁 방문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별일 없어. 라는 짧은 한마디뿐이었죠. 그 순간 느낀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게 되었고 항상 긴장 상태였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어머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해서 노력했죠.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시댁 살림을 도우려 애썼어요. 비록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며 큰 소리로 말했죠. 네 아빠가, 내 남편이. 어머니의 말씀이 끊겼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엄마, 무슨 일인데? 아빠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돌아가셨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기에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대요. 응급실로 가는 동안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요. 남편이 놀라서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흐느낄 뿐이었죠. 남편이 전화를 받아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장례식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죠. 저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약해 보이셨거든요. 장례식 동안 저는 정신없이 지냈어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제 감정을 돌볼 겨를도 없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질 때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갔어?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 이불 속에서 흐느끼던 밤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장례 절차를 돕고 친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많은 일을 처리해 주었죠. 시어머니도 조문을 오셨는데 여전히 서먹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그제서야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집에 가보니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책상 위의 안경, 옷장 속 단정하게 정리된 양복들. 모든 것이 아버지를 기억나게 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하셨어요. 괜찮아. 인생이란 게 이런 거지 뭐.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변해갔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점점 말씀도 줄어드셨죠. 저는 매일 전화를 드리고 자주 찾아뵈려 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랬죠.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고 서로를 더 의지하고 보듬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한번 맺은 연은 죽어서도 이어지는 거야. 네 아빠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함께 살고 계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몰래 눈물을 훔치시더니 점점 말씀이 줄어들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어졌죠. 통화를 해도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어요. 한숨 섞인 목소리로 그래.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라고 하시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갑자기 걱정이 되어 어머니 댁에 불쑥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본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깡마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소파에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의 옷을 꼭 끌어안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늘 읽으시던 책,
그리고 벽에 걸린 두 분의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어머니는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홀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어머니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저 멍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실 뿐이었죠. 식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도 걱정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며칠 동안 쌓인 듯한 그릇들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밤에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직장에 있을 때도 어머니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밤에는 어머니 꿈을 꾸며 자주 깼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어머니가 점점 더 깊은 슬픔의 늪으로 빠져들 거라는 것을. 어떻게든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밤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찾아뵙고 싶었지만 직장 일과 가정 일로 그럴 수가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여전히 서먹서먹해서 자주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죠. 결국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다른 무엇보다 어머니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 명절에는 시댁이 아닌 친정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예상과 달리 남편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었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님 건강이 지금 가장 중요해. 내가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 걸 알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남편의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같이 일정을 짜보자. 명절 전에 미리 친정에 가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명절 당일에는 내가 시댁에 가서 상황을 설명드릴게. 당신은 편하게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친정에 갈 날짜, 어머니를 위해 준비할 것들, 그리고 시댁에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꼼꼼히 의논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제 말에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 건강도 분명 좋아지실 거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돌봐드리면 빨리 건강 되찾으실 거야.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평소 저에게 차갑게 대하시던 시어머니께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제 옆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주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께 연락드리는 일뿐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뭐? 명절인데 시댁에 먼저 안 오고 왜 친정을 먼저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호통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귀를 찌르는 듯한 그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순간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입술을 깨물며 겨우 감정을 누르고 대답하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뜻밖의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지금 사돈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빈집 가서 뭐 하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우리 어머니를 사돈이라 부르시며 시댁에 오신다고요? 너무나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어서 우리 집으로 와. 사돈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자꾸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방금 전까지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서운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죠. 한 번도 다정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를 시댁으로 초대하신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겨우 이 말을 꺼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전화를 끊으셨어요.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느꼈던 감정들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했죠. 화가 났다가 서운했다가 당황스러웠다가 이제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무뚝뚝한 대답들, 그리고 저를 대하는 냉담한 태도. 그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믿기 힘든데. 라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기쁜 듯한 표정이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어떤 관계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표정이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니는 정말 그곳에 계실지, 만약 계신다면 어떤 모습일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시댁 대문 앞에 서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주저하며 문을 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가 걱정되어 서둘러 문을 열었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시댁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엔 느껴지지 않던 따뜻함이 있었죠.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두 분 앞에는 차와 다과가 놓여 있었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그 말에 크게 웃으셨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에 시달리시던 어머니가, 그리고 항상 차갑게 대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엄마, 여기서 뭐 해? 놀란 마음에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깜짝 놀랐지? 요즘 사돈이 먼저 연락해줘서 자주 놀러 다니고 이곳저곳 함께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단다. 시어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라. 너도 이리 와서 앉아. 차 한잔 하자.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채로 그들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차를 따라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 몸은 좀 괜찮아?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 물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딸, 요즘 정말 좋아. 사돈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물론, 이 아빠 생각은 여전히 나지만, 이제는 견딜만해. 시어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이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나도 늙어서 심심하고 서로 의지가 되는 것 같아 좋구나. 처음에는 어머니도 의아해하셨대요. 평소 서로 어색한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꾸준히 연락하고 찾아가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셨다고 해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제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고마울 게 뭐 있냐. 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그 고통을 잘 알아. 사돈을 보면서 내 과거가 떠올랐지. 혼자 남겨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너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단다. 나는 너네 부모님과 너처럼 금술이 좋지 않아 살갑게 대하는 법을 잘 몰랐어.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면 되는 걸. 사돈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제 가슴 속에서 오랜 갈등과 서운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어머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너를 딸이라 생각하고 대할게. 그리고 사돈도 우리 가족이야.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돌보자꾸나.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앞으로도 잘 모실게요.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되찾은 것 같았죠.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래요, 사돈.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그 말에 어머니도 함께 미소 지으셨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기쁨에 찬 얼굴로 말했죠. 정말 다행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리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저도 더 자주 시댁에 들르게 되었죠.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드라이브 가는 게 어때? 바다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어요. 긴 시간을 차 안에서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며 흔쾌히 동의하셨어요. 드라이브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사돈, 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 뜨는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럼요. 어젯밤에 본 거 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똑같이 신이 나서 대답하셨죠. 두 분은 마치 오랜 친구 마냥 차 안에서 같이 웃고 떠들며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드라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행하는 음식, 옛날 추억까지 대화 주제가 끊이질 않았죠. 저와 남편은 앞좌석에서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이것저것 구경하시더니 군것질거리를 잔뜩 사오셨어요. 사돈 이거 먹어봐요. 옛날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자주 먹던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구운 쫀득이를 건네셨어요. 맞아요. 아,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받아드셨죠. 두 분은 붕어빵, 순대, 떡볶이 등을 나눠 드시면서 계속 이야기꽃을 피우셨어요. 마치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처럼 즐거워 보이셨죠. 차에 다시 올랐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놀러 나오니까 정말 좋네요. 우리 더 자주 나와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들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바다에 도착해서도 두 분의 즐거운 모습은 계속되었어요. 모래사장을 거닐며 조개도 줍고 파도에 발을 담그며 까르르 웃으셨죠. 사돈, 우리 사진 찍어요. 이 추억 꼭 간직하고 싶네요. 시어머니가 제안하셨고 어머니도 기쁘게 동의하셨어요. 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질 무렵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두 분은 계속해서 서로의 젓가락에 반찬을 얹어주시며 정말 친한 자매 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주무시고 계셨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정말 꿈만 같아. 어머니들이 이렇게 친해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남편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 정말 기쁘네.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어.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요. 이번 드라이브로 두 분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남편과 상의 끝에 우리는 두 분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여행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두 분 다 사양하셨지만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는 기쁘게 받아들이셨죠. 어머님들, 이번 주말에 강원도로 힐링 여행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제안을 드리자 두 분 다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애들 덕분에 노년에 이런 호강을 하네. 어머니께서 기쁘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도 그래, 우리 좋은데 다녀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여행을 다녀오신 후 두 분의 얼굴에서 활기가 넘쳤어요. 서로의 팔짱을 끼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오래된 친구 같았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우 선물 세트도 준비했어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나눠 먹자고요. 선물을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우리 며느리 정말 효심 깊다.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점점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두 분이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두 분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돈, 나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시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어머니의 말씀에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분은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두 분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남편도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시댁과 친정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 두 분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네. 저도 동감했죠.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우리의 대화 방식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다툼이 잦았지만 이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게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실수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언성을 높이고 말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 없이 말씀드려 죄송해요. 어머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네요. 제 사과에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구나.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갔어요. 평소엔 몰랐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웃음도 되찾았으니까요.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은 대화와 이해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각자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그 사진 속에는 더 이상 시댁과 친정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의 가족만이 있었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가족에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리라고요. 얼마 전 남편과 저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두 어머님들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구나.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시어머니도 그래. 이제 우리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야. 하시며 행복해 하셨죠. 두 분은 벌써부터 아기 용품을 사오시고 태교에 좋은 음식을 연구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너무나 축복받은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져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어머니의 우울증,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 이해와 용서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